안녕하세요. 살까 팔까 TV 정규준 원장입니다. 1월 21일 이슈 종목 분석 살까 팔까 그리고 내일 증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분석했던 이슈 종목 내용들 리뷰 짤막하게 하고 갈 텐데요. 먼저 조용욱 센터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세 종목 모두 우리 살까 의견이었었는데요. 네. 종목들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이 키스트였어요. 네. 키스트 오늘 장 초반에 많이 올랐었다가 뭐 장중에 흔들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2%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뭐 살까 의견이 맞긴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을 유지할까요? 네, 아직까지 뭐 충분히 유지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뭐 장 초반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종가를 좀 어느 정도 지켜주는 분위기가 있었고, 특징적인 게 뭐 장중에 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수급이 강했다.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 재료가 없었는데도 강해서 네. 모멘텀을 얻어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정도로 요약하고요. 그 다음 LG전자였죠? 맞나요? 맞습니다. LG전자가 막 오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자, LG전자도 강한 살까 의견이었죠? 어제까지는 그쵸? 강한 살까 의견이었고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부담이긴 한데 단기 목표에도 좀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견은 다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높지 않나요? 좀 많이 부담스럽죠. 사실 지금 우선주도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지금은 조정 받으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략적으로 네, 맞아요. 어제 얘기했지만은 LG전자 어제 시점에서 저는 뭐 2배 올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쉬어갈 타이밍인 또 쉬어가니까는 한 템포 늦출 필요는 있겠다. 네. 그 정도로 요약하고요. 마지막 종목이 세트레가이였습니다. 세트레가이에 대해서도 저도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살까 의견이었어요. 네. 자, 일단 뭐 약간 조정 있고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린 이후에 쭉 갔어요. 살짝 흔들렸었거든요. 더 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관련 기업들이 이제 뭐 한 70-80% 정도 수준인데 지금 70-80배 정도 PER이 수준이 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50배가 좀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좀 기대 수익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더 높은 위치가 아닌가. PR이 좀 지금은 다소 높다. 네, 다소 좀 높아진 위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기업 실적도 괜찮고 이렇게 성장성에 대해서 이슈가 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번에 또 몰아붙을 수 있어서 너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서 1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를 드렸어요. 10만 원은 어려울까요? 10만 원 충분히 그래요?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가능할까요? 한 번 정도의 조정은 또 이제 염두를 해둬야 네.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요. 내일 정도 고점, 내일도 아마도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추가 연봉이 나올 수 네. 있는 자리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생각보다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쉬어가지 않고 10만 원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쉬어가는 타이밍은 또 잘 피하자. 이 정도까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연구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상위 종목들도 다 괜찮아 보였어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도 뒷심을 발휘했고요. 삼성전자도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마감을 삼성전자도 올랐고 그리고 특히 LG전자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들. 현대차 그룹주들도 많이 올랐네요. 네, 현대차 그룹주들은 왜 올랐어요? 일단 뭐 최근 애플카 관련해서 기아차에서 위탁 생산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협의 중이라고 어제 나왔지만, 이어서 올랐다는 거. 네, 계속해서 그 이슈가 네.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시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면 외국인 순매수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기관은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특징적인 거는 뭐 연기금을 제외하고 특히 이제 투자 금융 쪽에서 오히려 외인보다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매도예요. 그러니까 뭐 네. 외국인이 샀다는 게 것도 특징적이긴 한데 일단 뭐 개인 개인들 매도가 좀 차익 더 특징적이죠. 실현을 나타냈다. 일단은 주가의 급등이 조금 좀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물량들이 좀 개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특이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실제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외국인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추가 부양책 예, 가능성이 있기 있어요. 때문에 또 거기서 더 또 나올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뭐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사실 뭐 윤전기로 돌리면 되니까요. 미국은 달러라는 게 참 좋아요. 기축통화라는 게 편하죠. 근본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그래서 일단 미국에선 돈만 찍으면은 쫙쫙 다 흡수돼서 가니까 우리가 돈 찍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 찍으면 인플레인데 미국은 인플레 수출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부러운 것도 있는 거죠. 사실 네. 한국은행 경제정책 할 때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고요. 일단 뭐 미국이 그래서 뭐 중국 떼기를 계속 하는 것도 기축통화를 계속 강화하기 위한 거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코스피 시장은 우량주 중심으로 계속 또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오늘 어제 이어서 LG전자 이슈가 나왔고 뭐 기아차도 이슈가 있었고 그런 이슈 나올 때마다 진짜 주가를 진짜 며칠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레벨을 하나씩 뛰어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리미엄을 지금은 오히려 주는 그런 성향이 있고 내일은 이제 좀 예측을 해보면 반도체 쪽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반도체 주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죠? 네, 오늘 뭐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플러스로 급격히 돌렸거든요. 일단은 뭐 외인 뭐 기사이긴 하지만 인텔이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게도 맡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거의 앞두고 있다라는 삼성전자하고 인텔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으로도 그렇지만 반도체하고 반도체 관련된 부품, 장비 이런 업체들이 내일은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근데 보니까는요, 삼성전자 주가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요? 의존도가 아직도 강하네요. 뭐 LG전자며 현대차며 많이 올랐는데도 삼성전자 의존도는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포션은 삼성전자가 크고. 그러면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런 재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치고 간다면 내일은 진짜 다시 3200선 넘어가면서 지난 고점도 뭐 노리는 위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럴 내일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요약 잘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종목 살까 팔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김에 그냥 바로 네네. 하죠. 네. 첫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왜 올랐나요?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두 가지요? 예,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뭐 4분기 이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올해 실적 증가에 네, 대한 네. 어닝에 대한 기대가 어닝에 있다. 대한 기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LG전자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안 좋았어요. 오를만한 이유, 실적 때문에 오를만한 이유는 최근에 없었겠죠. 영업이익을 보니까는 19년도 적자,
19년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작년 1, 2분기 적자, 3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4분기에도 흑자를 냈는데 올해 1분기에 는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는 컨센서스는 나와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로 봤을 때는 7천억에 대한 흑자 전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수준인데 당장 좋다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는 점이 오히려 사람들 자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분간에 이런 흑자 동향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OLED를 먼저 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사업을 지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추세에 있고, 자, LCD하고 지금 LCD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OLED 사업부하고 약간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 LCD는 그러면은 LED 기반을 얘기하는 게 LCD인가요? 뭐 LCD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뒤에 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쵸, 과거에는 광원이 LED죠. LED였지만 또 지금 나오는 게 마이크로 LED도 이번에 새로 나와서 이슈가 됐던 거죠. 나오고 있고, 아직은 근데 대부분 유통되는 TV에서 백라이트는 LED죠? 네, 주로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광원이 필요 없는 OLED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 쪽에서 밀고 있는 게 마이크로 LED죠.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는 뭐가 더 좋아요? LED보다는 그래도 자체 발광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OLED가 오히려 자연 색상이 좀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저 눈의 피로도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네. LED, 마이크로 LED가 나중에 뭐 차세대 네네.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장점이라면은 사실 밝은 화면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제 명암비라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자 미래에 누가 차지할까요? 지금은 일단은 LCD, LED가 차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LG 쪽에서 OLED가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3년,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네, 어려운데 일단은 OLED 가격 수율이 올라가면서 많이 떨어져서 대중화는 될 것 같고요. OLED 차세대로 대중화. 뭐 고급화는 마이크로 LED 쪽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것도 뭐 시장의 캐파가 어느 정도 커지는지는 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리고 접히고 하려면 마이크로 LED라도 힘들 거잖아요. 그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LED도 예. 접히고 롤러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OLED 대체제로 아.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뭐 거기 칩들이 엄청 얇게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뭐 단가가 너무 비싸고 수율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중화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TV 하나 살라고 1억짜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논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뭐 OLED가 대중화되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 네, 이런 그리고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네. 애플에 이제 LCD를 납품을 했었는데 그 사업부를 지금 정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플에 LCD를 납품했던 거를 안 한다고요? 네, 그게 워낙 뭐랄까 저가고요. 사실 크게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고. 근데 OLED는 애플은 OLED 안 쓰나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하. 하는 건데 애플이 이제 OLED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LCD 라인을 지금 청산을 하고 그거를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교체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장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전장 시장이 확대되면서 LG 디스플레이 새로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각, 역시 전기차를 통한 성장성이 또 내비쳐지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전장 부품 관련된 어떤 좀 엮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까요? 살까요? 더 올라가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뭐 적자 나다가 이제 흑자 전환인 것 치고는 시장 영향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적자 상황에 있다 보니까는 8,850원에서 지금 3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뭐 과거 주가 대비해서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작년 저점에서는
우량주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르겠다. 자, 앞서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를 것 같은데 LG전자를 살까요? LG디스플레이를 살까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지금 상태 위치에서는 LG전자보다 LG디스플레이가 낫겠다. 뭐 목표 둘 다 상승을 할 수 둘다 있는데 상승인데 있지만 탄력도를 봤을 때는 LG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있다. LG 지역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목표가인데 어느 정도 보고 접근해 볼까요? 뭐한 3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펀더멘탈 상황으로 보면은 3만 원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장 쪽에서 보면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든지 또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캐파들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제자리를 잡으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10% 정도 영업이익을 챙겨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낮게 봤을 때 2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EPS가 지금보다 올해 실적 예상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2,500원 정도 될 거예요. 2,500원에서 주가에 대해서 한 20배 정도 성장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 20배 정도 적용을 한다면 5만 원의 주가도 네, 가능은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과해서 한 15배를 적용을 하더라도 37,000원, 8,000원 고정, 그러니까 이때 고점이죠. 네네. 몇 년도에 17년도의 고점, 그 수준까지도 계산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 차트 그리고 작년에 저점만 볼 건 아니다. 네네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살까요, 팔까요? 저 또 단기 관점에서는 살까. 단기 관점은 살까? 왜 단기 관점 살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왜 장기 관점에서는 살까 의견이 안 되죠? 일단 업황이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좀 확실히 숫자가 좀 나올 것 같은데 2, 3분기부터는 또 언택트가 또 풀리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공급적인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진짜 실적이 돌아설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지금처럼 성장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짧게 들어가서 끊고 나오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의견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실적 체크를 해봐야지 될 거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 살까 팔까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다 살까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실적이 돌아온다면 영업이익률 10% 미만이지만은 8%, 9%를 적용을 했을 때 성장가치까지 따져서 37,000원, 좀 높게 더 성장가치를 따진다면은 5만원, 이 얘기도 장밋빛 전망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면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법하기 때문에 접근해볼만 하겠지만은 들고 있으면서 나오는 실적 동향들은 체크를 하자는 거고, 혹여나 실적 동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면은 바로 발을 뺄 수 있는 준비는 해야지 된다. 이 정도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 또 대통령께서 방문을 했잖아요. 백신 생산 공장. 자회사죠. SK바이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이거 사야지 되는지 팔아야지 되는지. 자,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살까요? 팔까요? 살까 의견. 살까 의견이요? 네. 살까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SK 비싸요. 케미칼,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자산 가치만 봤을 때는 이제 주가로 보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일단 성장성이라든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일단 PBR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주당 순자산을 보면 되잖아요. 네. 주당 순자산은 우리가 BPS라고 그럽니다. 그쵸? BP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BPS가 이렇게, 요즘은 다 HTS에 너무 친절하게 가이드가 나와서 좋아요. 보니까는 이게 작년 기준일 것 같은데 79,000원?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지금 79,000원을 적용을 한다면은 3점 몇 배요? 6배인가요? 5배? 5점 몇 배가 나오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5점 한 5배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자산가치 대비해서 싸요? 저렴한가요?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아까 자산 가치 말씀드렸지만 대비해서는 자산 비싸다. 가치를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30에서 35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조금 올라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답방을 하셨죠. 네, 자회사죠. 네. 그러니까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비상장사고 네, 그래서- 백신을 주로 이제 생산을 그렇죠. 하고 SK케미칼이 이제 주인으로 있다 보니까는 연동해서 오르는 건데 상장은 안 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장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 빠른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할 가능성도 좀 크다. 올해 상장할 수도 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 모멘텀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는 네네. 주장이신 거죠? 네, 일단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위탁 생산을 하기로 작년에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노바백스 거를 또 여기서 위탁 생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도 좋나요? 백신이 어때요? 그 가장 임상 안정성은 가장 높다라고 안정성이 하는데 높다. 단점은 지금 임상 3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뭐 조금 빠르면 2분기 정도에 생산을 하고 이거를 시중 유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까요? 일단은 백신의 특징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항원이 생겨도 5에서 6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2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풍토병으로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1년에 2번씩은 전 국민이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상반기, 하반기 2번 맞아야 됩니다. 계속 맞아줘야지 돼요? 그것도 고통인데요? 지금 안 없어진다고 하네요. 풍토병으로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항체가 있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 항체 지속이 5에서 6개월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럼 그냥 코로나에 걸리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네. 항원이 생겼는데 5에서 6개월 후엔 또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그래요? 네. 무섭네요. 참. 언제 끝날까요? 그럼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 예방접종 하듯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1년에 한 2번씩 뭐 아니면 한 번씩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SK케미칼이 노바백스 걸 만들어서 국내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매년 계속해서 그 백신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대표적으로 입 주변에 나는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달고 사는 거고 몸에서 저항력이 떨어지면 또 올라오는 거고 거의 뭐 코로나도 그런 식이 되겠네요. 네, 거의 뭐 풍토병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점점 약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전반적으로 무뎌질 가능성이 있을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기침하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체온이 안 올라갔습니다. 내일 그래도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닙니다. 체온 늘 그러면 재고 안 되는데.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단기 이슈가 좀 강한가 봐요.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SK케미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 예. 관심이 워낙 많은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살까요, 팔까요? 계속 뭐 어제부터 계속 살까 의견만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살까입니다. 살까요? 예. 아니 근데 잘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백신 관련돼서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슈들 다 이미 계속 반복돼서 이슈들이 나왔었고 그런 상태에서 벌써 작년 이후에 작년에 레벨업 뭐 완전 뻥튀기 레벨업 5만원 하던 주가가 10배가 오른다는 건 거의 10배가 오른다는 거는 이것도 SK케미칼은 상당한 우량주잖아요. 그렇죠. 과거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조선주가 생각이 나요. 과거 조선주들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성 가지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 플랜트며 그랬다가 올라간 만큼 다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거는 잘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돼요. 정말 살까 의견인가요? 근데 뭐 저는 뭐 아주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는 네, 충분히 아직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매력이 있다. 일단 네. 뭐 조선주랑은 좀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결국 백신이 외국에서 지금 좀 계속해서 좀 효과가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쪽에 이제 수급들을 계속해서 좀 흡수해 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 중에서 백신 관련 종목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더 이슈몰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살까 의견을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비쌉니다. 팔까 의견입니다. 네. 두 분이 그래도 살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제주 반도체인데요.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제주 반도체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어요. 이거 뭐 인텔 위탁 생산 얘기 나와서 오른 건가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고요. 아, 그래요? 달라요? 결이 좀 다른데 이제 화이자 백신이 뭐 아시겠지만 초저온에서 네.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 용기, 그 온도를 맞추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에 들어간다.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게 제주 반도체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온 냉동고에 온도 제어를 하는 그 반도체 메모리 일본, 반도체라고 그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가 있다. 네, 그런 네, 네. 건가 보죠? 네. 제주 반도체는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 반도체인가요? 제주가 좋아서 제주 반도체인가요? 둘 다 아닐까요? 제주에 있는데 제주를 잘 부려서 일단 펜리스 업체인데 네. 그 위탁 뭐 화이자 쪽에서 이제 그 수주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화이자에서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네네 화이자 용기를 만드는 업체에서 제주 반도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팹리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팹리스 업체라는 뭐 하는 업체라고 하시면 될까요? 팹리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공장은 없고요. 주로 설계를 하는 업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 생산을 하는 업체를 위탁 생산 업체라고 하는데 위탁 생산 업체에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제조 반도체가 있고 또 국내에 몇 개가 있죠.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MCU라고 해서 가전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펜리스로 하는 업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또 뭐 여러 몇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펜리스 업체들이 사실 부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나 영업이익 자체가 등락률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실적이 안정적이지는 못했었고 네네. 실질적으로 뭐 매출 규모나
이익 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었었어요. 네. 제주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네. 성장을 할까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팹리스도 마찬가지고, 네. 뭐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올해 턴을 하는 게 확실하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보시면, 자동차, 그러니까 즉,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서 라인을 스탑할 정도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 차에 메모리가 딸려서 그래서 차질이 있다. 기존에 그래서 위탁 생산 업체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제는 팹리스 업체들이 시장에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등락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가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주반도체도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단기적으로. 이슈로 올랐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뭐 물론 내일 뭐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매도를 뭐 팔까 의견입니다. 팔까 의견.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오랜만에 팔까 의견을 제가 만나봤는데 제주반도체 살까요 팔까요? 이거 참 답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애매한가요? 지금 그래도 주셔야 될 텐데. 상한가 잔량이 170만 주입니다. 지금 유통 물량에 대비하면 너무 많은 잔량이라서 사실 내일 거의 뭐 20% 이상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떡상 그렇죠. 점상. 그냥 점상으로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그 있는 정도예요? 상황이라서 아니 그 수주 계약이 얼마에 체결이 됐는데 수주 계약은 이미 되어- 업체랑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 그 업체가 이제 화이자랑 계약을 한 거고 그게 그러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돼서 좀 올랐고 그렇게 막 큰 돈이 안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렇긴 돈은 사실 안 되는데 이제 브랜드 아. 이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죠. 네, 좀 오늘 얘기들을 잘 새겨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화이자하고 제주반도체하고 뭔가 있다 요걸로만 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기업에 이게 정말 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따져보지 않고 그러면 문제되는 거는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 사실상 빠져버릴 때 그냥 훅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응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살까 의견인가요, 팔까 의견인가요? 저는 그래서 팔까입니다. 잡기도 어려울 거고, 네, 잡기도 사실 따라잡기도 어려울 거고, 따라잡고 나서 고점 잡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팔까 의견. 맞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뭐 종목들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오늘 지난 시간 리뷰할 때 보시면은 종목들 다 살까 의견이었는데 세 종목 모두 강하게 올랐어요.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 가는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시장 상당히 탄력적이죠. 그렇지만은 또 이면에는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수급이 들어오는 이 장을 분명히 즐겨야지 돼요. 여기서 소외되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의 투기를 부리는 거는 그렇게 큰 죄악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투기성은 지금과 같은 수급이 받쳐주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수익 낼 때 많이 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거든요. 다만 시장의 끝은 존재할 거고 종목들 테마 급등주의 끝은 늘 존재합니다. 시세의 끝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쉬어가는 길들이 있고요. 박자를 잘못 맞추게 되면은 항상 고점에 사면 또 조정이에요. 조금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려야지 되고 그러면 그럼 그 상태에서 팔고 나서 또 급등해버리고 계속 엇박자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수익 못 내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 전략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들을 다스리면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차분하게 이런 유튜브에서 전문가분들 하는 얘기들 잘 들어가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지금은 누구라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장이 아닐까. 너무 본인만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조언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